남편 몰래 카페 임대한 아내, 건물주가 쫓아낸 이유.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이야기는요, 꿈을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은 한 여성이 결국 법정에서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3천만 원의 인테리어, 7개월간의 땀, 그리고 이제 막 자리 잡은 단골 손님들.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법은 과연 그녀의 편이 되어줬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야기는 202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도 수지구 죽전동의 한 상가 2층. 35살 정현아 씨가 처음 이 공간을 봤을 때 가슴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큰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과 바로 옆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라면 내 카페를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 반대했거든요. 섣불리 사업을 시작하는 게 불안하다는 이유였죠. 그때 48살 언니 김현주 씨가 나섰습니다. 내 이름으로 계약할게. 넌 그냥 운영만 해. 이 한마디가 이후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2021년 4월 15일 김현주 씨는 62살 건물주 박상민 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200만 원, 계약기간 2년. 계약서상 임차인은 김현주였지만 실제로 카페를 꾸미고 운영한 사람은 동생 정현아였습니다. 건물주 박상민 씨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정현아 씨는 빚을 내서 3천만 원을 인테리어에 쏟아부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손으로 직접 벽을 칠하고 중고 가구를 사다 조립했습니다. 2021년 6월 1일 하루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SNS 마케팅도 열심히 했고 석 달이 지나자 단골도 생겼습니다. 월 매출 600만 원. 이제 괜찮아지겠구나 싶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상황이 급변합니다. 언니 김현주 씨가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정현아 씨는 울면서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걱정 마. 건물주한테 사정 얘기하면 이해해 줄 거야. 11월 20일 정현아 씨는 처음으로 박상민 씨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사실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언니가 이민 가서 계약자를 저로 바꾸고 싶은데요. 그 순간 박상민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운영하고 있었단 말이요? 그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했고 2021년 12월 3일 정현아 씨에게 내용 증명이 날아들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명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계약서에 이름도 없는 사람이 7개월 동안 가게를 운영했을 때 건물주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그게 정당한 걸까요? 법률 용어로는 이걸 무단 전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겨 운영하게 한 거예요. 언니가 계약자인데 동생이 실제로 운영한 이 구조가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이 판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정현아 씨 입장을 들어볼게요. 그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7개월 동안 매달 월세 200만 원을 한 번도 빠짐없이 냈습니다. 관리비도 성실하게 납부했고요. 건물주 박상민 씨는 그 기간 동안 제가 카페에 있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면 그건 묵시적으로 승낙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제가 3천만 원을 인테리어에 쏟았고 영업도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나가라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건 권리 남용입니다. 공감이 가죠? 3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빚까지 내서 만든 공간인데
계약자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다 잃을 수 있다니요. 반면 박상민 씨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김현주 씨와 계약했습니다. 정현아 씨와는 어떤 계약 관계도 없어요. 카페에 사람이 있는 걸 봤다고 해서 그게 전대 사실을 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직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안 사실이 있는 그 이틀 주 만에 바로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냉정하지만 이 논리에도 나름의 무게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자신이 누구에게 가게를 빌려줬는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현아 씨의 임차인 지위를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박상민 씨의 계약 해지가 정당할까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 바로 실제 판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사님의 선택은 과연 어느 쪽이었을까요? 긴장되시나요? 저도 긴장됩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2년 5월 12일 선고기일 재판부는 피고 박상민 씨의 손을 들었습니다. 정현아 씨 패소입니다. 재판부가 내세운 근거는 민법 629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만약 어겼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강행 규정, 즉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조항입니다. 정현아 씨가 주장한 묵시적 승낙, 즉 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 허락한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려면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카페에 낯선 사람이 있는 걸 봤다는 것만으로는 전대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상민 씨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된 11월 20일부터 불과 2주 만에 해지 통보를 했으니 지체도 없었던 거죠. 3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 재판부는 냉정했습니다. 그건 전대인 김현주와의 내부 문제입니다.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고의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의 명도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선에서 형평을 맞추었습니다. 정현아 씨는 결국 3천만 원 손해에 대해 언니 김현주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게를 계약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계약서에 이름이 없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돈이 들어간 공간이라도 계약자가 내가 아니면 건물주는 나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부득이하게 이런 구조가 됐다면 반드시 건물주에게 직접 동의를 받고 문서로 남겨두세요. 구두로 괜찮아요 라고 했어도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모든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라면 그 보호막은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습니다. 꿈을 위한 투자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꿈이 법적으로 안전한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 이 사건이 뼈아프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법이 맞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3천만 원을 쏟아부은 정현아 씨에게 더 많은 보호가 필요했다고 느끼셨나요? 버딩미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에피소드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